수익 컨설팅 정소연입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 내용은 2020 디지털 성수 수준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입니다. 방금 전에 안찬영 컨설턴트가 TUI의 디지털 성수 수준 모델 3.0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이번에 2020 디지털 성수 수준은 TUI 컨설팅의 성수 모델 3.0을 기반으로 금융회사, 공기업의 성수 수준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요약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우선 금융 부분에 대한 성수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성수수준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융 부분 전체 성수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금융 부분의 조사에 참석한 대상들은 금융회사 총 65건을 조사를 했고 그중에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 건을 제외한 총 64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은행이 20%, 보험이 30%, 증권이 20%, 카드캐피탈이 약 10%, 기타 금융지주 등 포함 20%의 업종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수수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금융 부분 전체 성수 수준은 2020년 확산 수준 초반입니다. 사실 저희가 2018년부터 이 각 금융 부분의 성수 수준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 전체 금융부분 전체 성수 수준 평균을 보면은 2018년, 19년, 20년까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수준별로 저희가 시작부터 가치까지 5단계 수준이 있는데 각 수준별로 조사에 참석한 회사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살펴보면 사실 통합 수준 이상, 즉 통합 확산 가치에 이르는 그 수준에 포함된 회사들이 저희가 초기 2018년에는 약 6%의 수준이 26%의 정도였었는데 2020년대는 약 50%로 즉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입 수준 이하 즉 시작부터 도입까지 수준에 이르는 머무는 회사들이 2018년에 74%에서 최근 2020년도에는 50%즉 26%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왼쪽 아래에 저희가 이번에 참석한 그 회사들의 조사에 참여한 회사들의 전체 성수 수준 조사 그 점수를 한번 나열을 시켜봤습니다. 가치 수준에 도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시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금융 부문에 있어서의 성수 수준이 선두 기업과 하위 기업 간의 차이가 좀 심화되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성수 수준을 보면은 그 카드 캐피탈 업종이 가장 성수 수준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업종이었고 증권 보험 수준입니다. 그 업종별로 수준의 분포를 조금 더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은 은행은 많은 회사가 지금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각 수준별로 고루 회사들이 분포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과 증권의 경우는 대부분 회사들이 시작과 도입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약 3분의 1 정도에 되는 회사가 아직도 시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캐피탈 같은 경우는 시작 수준에 있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모든 회사가 도입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확산에 가장 많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분포도를 봤을 때 업종별로 업종에 속해 있는 회사들 간에도 성수 수준의 차이가 어느 업종이 가장 심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업종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의 성수 수준은 현재 확산 수준 초반에 이르렀습니다. 금융부문 평균이 3.0점으로 봤을 때 은행은 지금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각 수준별로 회사들이 분포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은행도 2018년 대비 통합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기업의 분포가 약 22%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도입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약 24% 감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각 영역별로 고객부터 역량까지 6가지 영역별로의 은행 업종의 수준을 보면은 그 플랫폼과 분석과 생태계는 금융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반면 고객 콘텐츠 역량 부분은 금융부문 평균보다 낮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은행 업종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은 우선 콘텐츠 분야가 사실 그 타 영역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하나 향후 은행이 오픈 뱅킹과 또 금융의 마이데이터라는 새로운 어떤 산업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컨텐츠 강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영역으로 컨텐츠 강화가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분석 영역은 사실 2019년 대비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은행업종의 데이터 분석 조직의 활동들이 조금 정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생태계 부분은 사실 은행업종이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 타 업종보다 조금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보이나 아직까지 확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픈 API를 활용한 생태계 확장과 금융상품 융합 서비스 개발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역량 또한 현재 그 은행업종이 최근까지 작년 정도까지 그 외부 인재를 확보하기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아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 수준이 아직까지 도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외부 인재 확보에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이제부터는 내부 인력, 디지털 내부 인재 육성에 조금 더 확보와 관심을 육성했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다음은 보험업종입니다. 보험업종은 2020년 성수준이 현재 도입 수준 중반입니다. 금융부문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19년 2.2점에 비해서 약 0.4점까지 성수준이 향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준별로 분포를 좀 살펴보면 보험도 그 확산 수준 이상이에요. 확산 통합 가치에 해당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약 5% 증가했습니다. 도입 수준 이하의 회사들도 약 5% 감소했습니다. 타 영역에 비해서 영역별 수준의 어떤 분포의 차이는 은행업종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모든 영역이 고객부터 역량까지 모든 영역이 현재 금융부문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보험업종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대비 성수 수준이 조금 향상의 폭이 큰 걸로 봤을 때 보험업종에서는 디지털 탈바꿈 노력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컨텐츠와 분석 영역의 상승폭이 2019년 대비 높습니다. 디지털 고객 경험 기반으로 사실 고객 영역의 성수 수준은 그다지 큰 편은 아닙니다. 또한 역량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은 되고 있으나 사실 이 부분도 타 업종에 비해서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강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과 생태계 영역이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보험 서비스도 보험 인슈어런스나 플랫폼 비즈니스, 타 핀테크 업체의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에 대비하여서 그 외부와 다양한 협업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과 생태계 영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증권업종 보겠습니다. 증권업종은 2020년 성수준이 도입 수준 중반에 해당됩니다.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은 그 통합 수준 이상이 2019년 대비 약 11% 증가하였고 도입 수준 이하는 약 14%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증권업종도 2018년 이후 그 성수 수준은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영역별로의 수준을 봤을 때 플랫폼 이외의 모든 영역이 금융 평균보다 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 또한 증권업종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성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가치 수준에 도달한 기업이 생겼습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증권업종이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 간의 성수 수준 격차가 다소 큰 업종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고객 영역을 봤을 때 고객 영역의 성수 수준이 사실 2018년 대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증권업종에서 고객에 대한 그 디지털 경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은 약간 진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증권업종은 최근에 빅테크 회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서 증권업에 진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았을 때 증권업종은 그 플랫폼 기업의 증권업 진출에 대비하여서 비대면 채널 고객 경험 향상에 더욱더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생태계 영역이 현재 많이 미흡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 영역도 그 빅테크 회사에 대응하여서 증권업종이 더욱더 관심과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부 기업과의 제휴 및 협업에 대한 노력들을 더욱더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카드 캐피탈 업종 보겠습니다. 카드 캐피탈 업종은 지금 성수 수준이 현재 확산 수준 중반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성수 수준이 크게 향상된 업종입니다.
수준별로 회사들이 위치한 분포를 살펴보면은 통합 수준 이상이 2019년에 8%에서 2020년에는 약 37.5%로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그 도입 수준 이하도 약 56%가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영역별로 살펴봤을 때도 플랫폼 외의 모든 영역이 금융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카드 캐피탈의 특징 중에 하나가 2019년에는 시작 수준에 이르렀던 시작 수준의 기업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2020년에는 모든 기업이 다 도입 수준 이상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카드 캐피탈 업종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 탈바꿈을 본격 추진 중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고객과 컨텐츠 영역의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카드사는 핀테크 기업의 간편 결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시장에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이 고객과 콘텐츠역의 증권업의 어떤 노력들도 진전된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플랫폼과 의외로 생태계 영역은 조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타 영역에 비해서 카드 캐피탈이 좀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오픈 플랫폼 도입을 통한 생태계 확보, 또 오픈 이노베이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분석 영역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카드 캐피탈 업종의 성수 수준 평가를 봤을 때 데이터 분석 조직 활동이 왕성하고 또 분석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 그 업종별로 성수 수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우리 6가지 영역별로 또한 금융회사가 어떻게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영역입니다. 금융업종별로 고객 영역의 성수 수준을 보면은 사실 카드 캐피탈이 통합 수준에 가장 선두에 있고요. 은행이 확산, 증권이 확산, 보험의 도입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편에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하고 있는 일, 그 아래에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못하고 있는 일이라는 어떤 그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 기준은 뭐냐면은 조사에 참여하시는 기업들 중에 약 70% 이상이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걸 저희가 대부분 회사가 잘하고 있는 일로 그런 부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응답해 주신 기업들 중에 약 50%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그런 영역은 저희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 못하고 있는 일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 기준 하에 지금 이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기준 하에 고객 영역에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하고 있는 일은 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캠페인 활동 진행, 또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을 위한 디지털 정책 실현, 새로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서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 그리고 고객 접점에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들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 못하고 있는 분야는 고객 영역에서 고객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일, 그리고 고객별 디지털 영향력을 측정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부분, 그로스 해킹이나 해킹의 디지털 마케팅을 업무에 도입하고 적용하는 일, 그리고 고객 간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한 어떤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금융회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럼 업종별로는 사실 각 고객 영역에서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은 현재 확산 초반 단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하고 있는 일을 은행이 대부분 다 수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은행이 조금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은행은 바이럴 마케팅, 고객의 바이럴 마케팅을 촉진하는 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옴니채널 서비스를 타 업종보다 조금 더 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이 현재 확산 초반에서 다음 단계인 통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는 즉 그 금융의 마이 데이터 제도 도입에 산업의 어떤 진입에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과 또는 서비스 차별화에 대한 관심과 어떤 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객의 디지털 여정을 관리하고 고객 경험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운영이 될 때 다음 단계인 통합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보험업종은 현재 도입 수준 초반입니다. 보험업종은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영역에서는 현재 도입 후반이기 때문에 고객도 다음 단계인 확산으로 진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객 특성별, 즉 페르소나를 정의한다거나 페르소나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하는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옴니채널 서비스 등의 어떤 고객에게 온오프라인의 어떤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보험업종은 수행을 해야만 다음 단계 확산 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 증권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은 고객 영역에서 확산 초반입니다. 사실 증권업의 수준이 은행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활동도 은행이 활동하는 은행업종이 활동하는 수준과 거의 유사하지만 은행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증권업종은 고객 여정 관리를 좀 하고 있었고요. 고객 경험 측정 활용은 은행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증권도 현재 확산 초반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통합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과 유사하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산업의 어떤 진입에 대비하여서 그 마이데이터 전략이나 서비스 차별화 방안을 수립을 하고 그것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증권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분석하는 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만 다음 단계 통합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카드 캐피탈입니다. 카드 캐피탈은 현재 가장 업종에서 고객 영역의 수준이 높은 통합 단계입니다. 카드 캐피탈은 디지털 고객 경험 측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객 여정지도도 작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카드 캐피탈도 현재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인 가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그로스 해킹 등 그 디지털 마케팅을 고객의 디지털 화를 대비하여서 적절한 마케팅을 수행하고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을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이데이터를 대입하기 위해서 고객이 요구할 때 고객 데이터를 제3자 개발 앱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컨텐츠 영역입니다. 컨텐츠 영역에서의 금융업종의 수준을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카드 캐피탈이 통합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은행, 보험, 증권은 유사한 확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컨텐츠 영역에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영역은 디지털 전용 상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로 앱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 금융 사기나 부정거래 탐지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었고 그 모바일 앱의 일관성 및 통합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컨텐츠 영역에서 금융회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 상거래와 금융거래를 융합한 상품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또 비금융, 타산업과 융합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 그 서드파티 상품 및 서비스에 연계해서 자사의 신규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그 체계 이런 것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은행업종에서의 컨텐츠 영역의 특징은 현재 은행은 확산 중반 단계입니다. 은행이 사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하고 있는 거에 더하여서 조금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융합된 상품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도 다음 단계인 컨텐츠 영역의 다음 단계인 통합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서 금융 서비스를 더욱더 고도화해야 되는 노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보험업종은 확산 초반입니다. 사실 보험업종이 지금 컨텐츠 영역에서 가장 수준이 좀 약간 낮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종은 핀테크 기업과 융합된 상품 서비스 제공 노력이 은행은 이미 하고 있지만 보험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권은 확산 중반으로 은행과 수준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은행업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증권업이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증권업종도 다음 단계인 통합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고도화 노력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증권업종은 또 은행에 비해서는 고객 상태를 반영한 금융 가격 제시는 조금 더 미흡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카드 캐피탈은 콘텐츠 영역에서의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금융업종에서 가장 높은데 이미 카드 캐피탈 업종에서는 그 인공지능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고객의 상황에 맞는 상품, 서비스 오프링, 추천 등을 활발하게 업무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또한 그렇지만 다음 단계인 가치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는 부족한 비금융 타산업과 융합한 그 경쟁력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플랫폼 영역입니다. 플랫폼 영역에서의 금융 업종별로 특징을 살펴보면은 사실 플랫폼 영역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도입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은행이 조금 더 앞서 있긴 하지만 은행도 지금 현재 확산에 막 진입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플랫폼 영역에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그 모바일 앱 운영 정도였고요. 나머지 뭐 코어 금융 서비스, 코어 뱅킹 서비스 API를 활용하는 등 API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들은 아직
전 금융업종이 많이 미흡한 상황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은행업종의 플랫폼 경영의 현 수준은 확산 초반입니다.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서 은행은 서드파트 협업을 위한 오픈 API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말에 오픈뱅킹이 출범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은행도 사실 플랫폼 경영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흡하나 코어 뱅킹 서비스 오픈 API 제공을 조금 더 활발하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킹 서비스를 상품화해서 외부와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도입에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보험은 현재 그 플랫폼 경영에서 수준이 금융업종 대비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도입 초반의 수준입니다. 보험업종도 사실 코어 인셔런스, 오픈 인셔런스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 인셔 서비스를 오픈 API로 개발하고 서드파트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증권은 도입 수준 중반에 있습니다. 증권업종 중에서도 많은 회사들은 아니지만 일부 일부 증권사는 서드파트 협업을 위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코어 금융 서비스를 오픈 API로 개발하고 서드파트 협업을 위한 인프라 마련도 증권업 또한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카드 캐피탈이 다른 영역의 성수준이 높은 거에 반해서 플랫폼 영역의 성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카드 캐피탈은 또 타 업종의 하고 달리 플랫폼 담당 부서가 별도로 운영 중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영역 성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카드 캐피탈도 본격적으로 오픈 플랫폼에 대한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카드 캐피탈이 오픈 플랫폼 담당 부서를 기반으로 하여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또 오픈 API를 활용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하여서 적극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해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분석입니다. 분석 경영은 현재 카드 캐피탈이 2019년 대비 분석 경영이 많이 성숙하였습니다. 성숙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분석 경영은 모든 업종에서 2019년 대비 상승을 많이 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분석 경영에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회사들이 이미 데이터 분석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데이터를 실적 분석에는 활용을 하고 있었고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분석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데이터의 가치는 알고 활용을 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해서 수익까지 창출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한 현업부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가들이 활동하는 것들은 아직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들이 전 직원에게까지 확산이 되는 것들은 아직 많이 미흡했습니다. 네, 은행의 분석은 현재 확산 중반입니다. 사실 은행도 지금 2019년 대비 분석 경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사 데이터 분석 활용을 총괄하는 임원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 서비스 추천에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도 다음 수준인 통합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직원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필요했고 이 강화를 위해서 어떤 내부 데이터, 내부 비즈니스 케이스를 활용한 어떤 내부 교육 과정들을 조금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보험의 분석 영역에서의 수준은 도입 후반입니다. 사실 보험도 분석이 타 금융업종 대비 조금 수준이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석 영역에서도 보험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 업종도 분석에서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하여서 현재 보험업종은 데이터 분석을 총괄하고 활용하는 임원이 현재 없습니다. 임원의 어떤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 활용 총괄하는 임원에 대한 어떤 활동을 비중이 높일 필요가 있고요. 또 데이터 분석을 전사 계획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분석의 전사 어떤 확산의 기반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증권 업종은 사실 분석 영역에 있어서의 증권 업종이 보험업과 현 수준이 거의 유사합니다. 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 또 활동의 수준이 거의 유사합니다. 증권도 보험과 유사하게 다음 수준의 확산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총괄하는 임원의 활동
그리고 분석을 전사, 계획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카드 캐피탈이 조금 유념해서 볼 게 분석 영역이 크게 2019년 대비 성숙했습니다. 이미 데이터 분석 역량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전사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석 영역이 현재 통합이고 다음 단계 가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가치,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데이터 분석의 어떤 민첩성이 증가되어진 상황에서 어떤 기준 데이터 관리를 포함한 데이터 거버넌스 고도화가 현재 증권업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생태계 영역입니다. 생태계 영역은 전 금융업종이 사실 많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은행은 또한 2020년 들어서 확산 수준 초반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생태계 영역에서 대부분의 금융사가 잘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분이 없었고요. 대부분의 금융사가 서드 파티들, 즉 외부와 협업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런 기반들은 아직 많이 미흡했습니다. 은행의 생태계의 수준은 확산 초반입니다. 2019년 대비 수준이 크게 향상한 상황이고요. 서드 파티 협업 중에 현재 있으며 핀테크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 또한 오픈 뱅킹의 어떤 출범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은행도 오픈 뱅킹이 복효가 되고 오픈 뱅킹을 통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하여서는 더욱더 활발하게 서드 파티를 실제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드 파티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수익 배분 정책 등을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은 현재 도입 초반입니다. 일부 회사만 핀테크 및 스타트업 협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회사가 아직 외부 핀테크와 협의하는 일들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험 또한 오픈 인슈런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드파트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어떤 계획 수립과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증권은 현재 도입 초반인데 사실 생태계 영역에서 때 증권이 보험업과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 증권업도 강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핀테크, 빅테크 업체들의 증권업 진출에 대비하여서 고객을 확보하고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생태계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카드 캐피탈도 타 영역의 성수준이 높은 거에 반해 생태계 영역 성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는 많은 향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카드 캐피탈도 서드파티 협업 중이었고 서드파티 발굴을 위한 정책 및 조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익 배분 정책 등 효과적인 서드파티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역량 영역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 영역도 대부분의 금융업종들이 지금 도입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요. 카드 캐피탈만 확산 수준,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역량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CEO가 디지털 탈바꿈을 최대 과제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탈바꿈 과제를 CEO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었으며, 이미 디지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고, 경영진들의 디지털 탈바꿈 이해도는 높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역량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은 비지 데브옵스 형태, 즉 애자일한 조직이나 프로세스 운영은 아직은 많이들 못하고 계셨고, 또 디지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디지털 탈바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세스는 아직 마련되어 있고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은행업종의 역량의 수준은 현재 도입 수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잘하고 있는 수준으로만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수준 확산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량 영역에서 디지털 상품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 싱킹 같은 어떤 창의적인 새로운 일하는 방식, 문화들을 조금 적용하여서 이것들이 조직 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고 내부 디지털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고 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보험과 증권이 지금 동일하게 도입 후반이었고 사실 은행, 보험, 증권이 역량 영역에서는 동일하게 다 도입 후반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수준과 앞으로 해야 할 수준이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량 수준은 은행, 보험, 증권이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있다라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 카드캐피탈은 가장 역량에서 조금 성수준이 높았는데요. 카드캐피탈 같은 경우는 디지털 탈바꿈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인력 육성 등을 활발하게 타 업종에 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카드캐피탈도 역량 영역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과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체계하고 뭔가 기민하게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애자일한 형태의 조직과 프로세스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 부분의 그 2020년 디지털 성수준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 3가지 정도만 약간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모든 금융업종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 경쟁에 대비하다 보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고객 경험, 컨텐츠 강화가 수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오픈 뱅킹, 마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최근에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실질적인 숙제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업종이 오픈뱅킹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 차별화에 집중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역량 또 대응 또 대응 방안 또한 실질적인 수행 방안들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플랫폼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다 모두가 그 외부 파트너와 협업한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외부 환경에 내부 역량만 가지고는 대응이 사실 부족한 것들을 모든 금융업종이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량뿐만 아니라 외부의 경쟁력 있는 파트너들을 많이 발굴하여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구축과 운영이 지금 가장 시급한 준비해야 될 우리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공기업의 성수 수준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저희가 이번에 총 31건을 조사했습니다. 공기업의 분야를 금융공기업과 일반 공기업으로 나눠서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금융공기업이 40%, 일반 공기업이 60% 정도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업의 전체 성수 수준은 현재 도입 수준 중반이었습니다. 그 조사 대상의 74%가 아직 도입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공기업을 일반 공기업과 금융 공기업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두 분야로 나누어도 두 부문의 성수준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각 영역별로도 살펴봤는데 사실 대부분의 영역이 도입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생태계는 아직 시작 단계, 시작 수준에 있었습니다. 공기업 부분에서는 그 외부와 협업은 준비가 미흡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 공기업의 성수 수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금융 공기업은 2020년 성수 수준이 현재 도입 수준 중반이었습니다. 사실 2019년 대비 성수 수준 향상은 되고 있으나 민간 금융의 성수 수준이 확산 수준인 거에 비하면 금융 공기업의 성수 수준은 많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 수준별로 회사가 분포해 있는 비율을 봤을 때 2019년 대비 확산 수준 이상이 약 7% 증가하였고요. 네, 시작 수준은 사실 23%로 많은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금융 공기업의 평균 수준 차이는 거의 없었고 생태계는 시작 수준이고 나머지 영역은 모두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이제 공기업의 특징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 2019년에 그 시작 수준의 기업이 23% 감소했다는 걸 봤을 때 금융 공기업의 디지털 탈바꿈 노력도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생태계는 현재 시작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공기업도 서비스 강화의 예외 영역은 아닐 텐데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와 협업하는 그런 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고객 영역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금융 공기업도 오픈뱅킹 등 디지털 금융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역량 부분에서도 경영진 포함 전체 구성원의 디지털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객 영역에서 그 대부분의 공기업이 잘하고 있는 일들은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을 위한 디지털 정책을 실현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을 활용하여서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일들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기업이 고객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거나
고객의 디지털 역량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일들은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금융공기업도 현재 도입 후반 수준이고 사실 전체 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금융공기업이 고객 부분에 있어서 고객 영역에 있어서 일반 금융공기업과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캠페인 수행과 고객 접점에서 혁신을 수행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잘하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공기업도 다음 단계 수준인 고객 영역의 확산 순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온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일관된 고객 경험 제공, 또 고객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기반 확보 등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 콘텐츠 영역입니다. 콘텐츠 영역에서의 대부분의 공기업이 잘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반대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나 서비스 이용 가격은 고객 상태에 따라서 차별화되어 적용하는 것들은 많이들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공기업의 상황은 현재 콘텐츠 부분에서 도입 후반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금융공기업은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서비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앞으로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더욱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플랫폼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공기업은 타 기업 기관과 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행정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플랫폼 영역에서 오픈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활동들은 거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융공기업을 살펴보면은 플랫폼 영역에서 도입 초반 수준인데 사실 일반 공기업과 거의 상황과 수준은 유사했고요. 따라서 금융공기업도 플랫폼 영역에서 오픈 API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어떤 기반 마련, 또 활용 확대, 그리고 서드파티 등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 환경 마련 등은 금융공기업도 예외 없이 진행을 해야 될 영역으로 보여졌습니다. 예, 분석 영역은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데이터를 실적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었고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임직원들의 분석 역량 향상에 대한 노력은 현재 되게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반 공기업과 좀 달리 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을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 분석 조직의 활동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따라서 앞으로 그 내부 인력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향상과 데이터 분석의 어떤 전사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들을 더욱더 기울여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생태계 영역도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잘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반면 생태계 영역은 사실 아예 생태계 관련 활동 전반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기업 전체 중으로. 금융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 영역의 수준이 시작 단계였습니다. 시작 단계. 사실 금융공기업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기술 보유 파트너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금융공기업도 예외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역량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대표이사가 디지털 탈바꿈을 핵심 과제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미 디지털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기업이 현재 잘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애자일 조직과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많이들 미흡했습니다. 금융공기업도 현재 도입 중반 수준이고 사실 대부분 공기업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융공기업을 봤을 때 경영진의 디지털 탈바꿈 이해도가 낮다고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관리자들의 디지털 탈바꿈 지수 수준이 높지 않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융공기업이 역량 부분에서 조금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들은 경영진부터 관리자, 임직원들 모두의 디지털 역량 향상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금융공기업의 그 성수수준 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디지털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수준이 높지 않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그 전담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디지털 탈바꿈 아젠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설정하는 활동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공공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최근에 정부 부처가 행안부 등 가계부 등 디지털 정부 혁신 등 다양한 디지털 탈바꿈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정책을 펼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업도 이런 정부 부처의 디지털 탈바꿈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서 회사 내에 어떤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어떤 실행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고안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공기업이 대부분 B2B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어떤 시급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타 민간 부분에 비해서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디지털 탈바꿈에 공공과 민간의 어떤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이 모든 그 서비스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민간 금융의 어떤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분명히 공기업의 서비스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 공기업 또는 공기업의 그 관련되신 분들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탈바꿈, 디지털 성수 수준을 왜 하느냐? 성수 수준의 가장 큰 그 가치는 현재 우리 수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현재 우리 수준을 알아야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디지털 성수 수준의 가장 큰 의미는 사실 우리 사회 수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동종 업계가 디지털 탈바꿈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그들의 수준은 어떤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수준과 또한 동종 업계 수준을 확인한 후 그럼 우리 회사가 나아갈 목표 수준을 설정할 수 있고 목표 수준에 달성하는 과제를 도출하여서 사실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과제를 수행한다는 그런 거고 과제를 수행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탈바꿈의 어떤 방향에 맞게끔 그 추진되고 있는지를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할 때 디지털 성수 수준 조사 또 성수 수준 진단은 우리의 디지털 탈바꿈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 디지털 탈바꿈의 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수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현재 목표 수준에 맞는 과제가 무엇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디지털 과제 매트릭스를 활용하여서 우리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성수준 진단의 어떤 결과들을 활용하고 사실 성수준 진단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디지털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사실 본 성수준 2020년 성수준 조사가 그 자기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향후 조금 더 구체적인 각사의 디지털 탈바꿈의 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투입이 되어서 각사의 디지털 수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또한 각사가 원하는 탈바꿈의 어떤 여정을 관리하는 방향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한 수준을 진단을 하고 또한 진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목표, 과제도 설정하고 그러므로 해서 구체적으로 디지털 탈바꿈 어떤 방향을 수립하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 회사의 탈바꿈의 어떤 방향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것들로 우리 성수준 진단의 조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0년 디지털 성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이번에 조사 결과가 굉장히 양이 많은데 아주 발표를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발표했는데요. 이 세 분의 발표 내용을 갖고 첫 번째 Y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준 의견을 갖고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생각보다 질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감사한데요. 일단 전체적인 질문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여기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2018년, 2019년, 2020년 그 투입 컨설팅이 3년 동안 이제 그 성수준 조사를 갔는데 요 3년의 그 조사 결과에 가장 큰 변화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 그 조사했던 우리 정소영 이사님이랑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김 대표님이 차례대로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소영 이사님. 예, 투입 컨설팅이 2018년도부터 성수준 진단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조사 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금융업종, 저희 조사에 참여하셨던 금융업종, 공기업들이 해마다 성수준 수준의 향상은 향상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 3년 전에 만든 모델을 계속 해마다 쓰는 건 아니었고요. 해마다 그 기술의 발전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반영들 그리고 또
그 각 금융이나 공기업 쪽의 디지털 관련 정책들의 변화가 사실 저희 조사 수준 측정하는 그 지표에 반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가장 최근에 그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최근에 2020년도도 신기술에 대한 어떤 진화의 내용들 그리고 각 금융당국, 정부 당국의 정책의 내용들을 저희 그 조사서 항목에 반영하여서 그 현재 조사에 참여한 회사들의 성수준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2018, 2019, 2020의 가장 큰 그 결과의 관점에서 어떤 큰 변화는 예, 그 2018년도는 제 말은 이제 결과의 예. 관점에서 혹시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영역 그 업종별로 성수준이 크게 상승한 업종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수준이 진전은 되되 그 수준의 향상이 그렇게 그 크지 않는 업종이 사실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였지만 특히 2019년 대비 카드 캐피탈 업종이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업종이 그랬고 또 은행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업종의 특징을 봤을 때 증권과 보험보다는 뭔가 고객의 디지털화에 요구가 훨씬 더 그 긴박하고 또는 또 명확하고 또한 타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더 치열한 그런 업종일수록 그 업종의 본연에 있는 금융 업종들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대응들을 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거 좀 알고 싶어서 더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 그 3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첫째는 관심의 대상이 그 2018년은 주로 그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슬로건 관점이었다 치면 2020년은 그 실행 관점에서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저희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조사하고 나서 조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다. 방문을 요청해 주세요 했을 때 2020년에 굉장히 그 요청 횟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거네요. 예, 다음 주부터 한 2주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곳을 방문해서 설명이 되는데 공통된 질문은 성수준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만 높여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2018년과 2020년 대비 그 측정의 지표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테크놀로지 발전 때문에 기술이 그 새로운 지표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제도 변화로 인해서 아까 그 어떤 분도 질문하셨던데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표가 2018년 대비 2020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건 뭐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디지털 탈바꿈을 측정하는 기준도 계속 무빙 타겟이다. 이게 고정된 타겟이 아니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공기업들이 디지털 탈바꿈에 본격적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보니까요, 게시판에 있는 질문을 보니까 또 업종별로도 그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은행 업종 그 질문을 보면요, 은행의 역량 수준 점수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오히려 후퇴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업종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후퇴라기보다 그냥 거의 비슷했던 거죠. 네, 우리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우리 정소 이사가 좀 약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량의 지표를 보면요, 이게 통합 수준 이상으로 가게 되면 지표가 어떤 걸 요구하냐면 그 역량의 조직화, 역량의 내부의 거버넌스화, 그리고 관리와 프로세스 과정에서 디지털 탈바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체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교육을 외부의 단순 위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례를 가지고 그 회사의 사례로 그 회사의 직원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인가를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제가 보기에는 후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정체 정체군요. 정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됐나요? 코멘트 뭐 하실 거 있어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 증권업 보험업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증권업과 보험업 모두 대형사와 중소회사 이렇게 규모 격차가 아주 큰 편인데 이 선두 기업과 하위 기업 간의 성숙 수준 차이가 큰 업종은 둘 중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네네. 예, 저희 조사 결과에도 보험업종과 증권업종이 특히 그 조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성수준 분포가 차이가 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 사실 증권업종이 더 컸습니다. 증권업종이 전반적인 성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수준에 도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시작 수준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저도 증권업종이 그 회사 자체의 어떤 자산 규모나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서 디지털 탈바꿈에 대한 어떤 역량 집중과 투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이건 좀 이제 고객 영역 설명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약간 좀 구체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고객 영역 설명 중 고객 간 의견 교환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 제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라는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대표님이 네네. 그 질문이 많지는 않지만 네. 여기 그 올라온 질문을 보니까 네. 우리 이 보고 계시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런 느끼게 되고요. 정말 아쉬운 거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으로 토의하면 참 좋겠는데 아마 이게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건 이제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잘 됐네요. 네. 디지털이 진전되면 고객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디지털화는 고객 네트워크를 확장시킵니다. 그랬을 때에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될 고객 네트워크는 고객 간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네트워크를 지향해야 되거든요. 금융회사와 고객의 브로드캐스팅 형태가 아니라 금융회사 고객과 고객 간에 상호작용하는 피어투피어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네트워크를 지향해야 되는데 현재의 금융회사의 고객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고객이 금융회사에 질문을 하고 금융회사 고객 대답하고 하는 브로드캐스팅 형태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고객이 고객의 질문에 대답하고 고객이 고객에게 이 새로운 제품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그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면 금융회사가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객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고객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걸 이제 금융회사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한 노력들이 금융회사의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나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고객 경험을 높이는데 그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쉽게도 이런 말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금융회사 많지가 않아서 이건 조금 좀 몇 년 더 있어야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네, 감사합니다. 그 전체적인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앞부분에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요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요새 뭐 언택트 소사이티, 언택트 이코노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와 이 디지털 성숙 모델의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수인 이사님이 너무 화기애애하십니다. 저는 원래 마이크를 좋아하는데 네. 좀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 우리 박주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사태가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간에 또는 공공 소비자와 공기업 간에 서로 상호작용 방식을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해지냐면 어떤 금융회사가 어떤 공기업이 고객과 소통을 하는데 소통한 방식이 디지털화 될 것이냐라는 네. 것이 이제 영업력, 서비스력 모두 결정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바로
디지털 머추리티 아니겠냐. 디지털 성취수가 올라갈수록 그런 언택트 비즈니스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코로나 대응력이다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몇몇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몇몇 금융회사나 네네. 공기업 같은 경우 스스로 자체적으로 디지털 성숙 모델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이드라인을 자기 그 회사, 자기 네네. 기업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네네. 그런 시도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것이 이 디지털 성숙도를 훨씬 더 가속화시킨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마이데이터나 이런 질문들은 어차피 두 번째 와이톡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냥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뭐 은행, 증권, 보험카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공공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공공 디지털 성숙 조사도 이번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금융공기업도 있었는데 금융공기업은 사실 규모도 꽤 큰 편인데 여전히 또 디지털 수준이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공공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네. 우리 정소영 이사님 한번 네네. 예. 저도 사실 공기업, 특히 금융 공기업이 성수 수준이 낮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네네. 사실 제가 금융 공기업 쪽의 고객분을 좀 만나뵀을 때 그 많은 부분들이 본인들은 B2B 비즈니스다. 우리는 커스터머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 우리는 민간 금융회사만큼 수준이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인식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네. 실제 금융 공기업의 디지털화에 영향을 미쳤던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사실 그렇지만 제가 발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어느 곳이든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공공부문의 정부 부처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서 많은 디지털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제 공기업 특히 금융 공기업도 그런 전반적인 사회 추세 또 국민들 소비자들이 바뀐다는 그 인식들을 좀 하시고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공자 입장에서도 뭔가 디지털화된 고객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화 탈바꿈에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2019년도 작년도에는 공기업 중에 금융만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좀 범위를 금융으로 타겟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성수수준 조사하는 체크리스트가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용으로 또 만들기 어려워서 올해는 네. 이제 금융으로만 타겟팅했었는데 네, 네. 작년 조사 결과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그 공기업 대상으로 네, 네. 조사할 때 그 예상했던 거는 금융 쪽에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공금융이. 공금융이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보니까 보건복지 쪽이 제일 높더라고요. 네. 이유는 뭐죠? 그래서 이유가 뭘까 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추정한 거는 아까 우리 정성 이사 얘기했지만 금융공기업의 상당수는 대부분 B2B 네. 엔드 유저 직접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대한 니즈가 약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업무가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네. 이미 디지털화에 대한 진도가 나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공공 분야에서는 기대하기로는 예상하기로는 보건복지 분야를 앞설 수밖에 없고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좀 뒤에 가지만 그 바람직스러운 거는 올해부터는 좀 변화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예. 아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언택 문화가 갈 수밖에 없어서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와이톡을 이제 마무리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이건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네. 그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네. 카드 캐피탈을 같이 했느냐 이 질문에서 설명드려야 될 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제가 그럼 질문을 잠깐 네, 네. 한번 하겠습니다. 카드업과 캐피털 두 업종은 성격이 달라 점수가 합쳐서 평가되면 자료 해석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죠.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샘플이냐 모집단이냐 네. 응답자 수가 몇 개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카드 회사가 우리나라에 전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 회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다 보면 특정 카드 회사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그래서 네네. 이제 어느 정도는 그룹핑할 때에 그룹 하나가 한 10개 되면 좋겠다 이런 네.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네. 카드 마켓 합쳤는데 네. 샘플 수 때문에.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으로는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조사에 응한 기업들을 웹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네, 아까 네. 어느 분이 질문에 가치 수준 기업이 누구냐 그걸 질문 물어봤어요. 있었는데 네. 그거는 그걸 답할 수가 대답할 수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조사 대상 수가 그룹 수가 작으면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일 거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회사에 그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네. 그룹을 크게 하다 보니 합쳤는데 네. 네. 지금 주신 것처럼 나눠서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목적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해석을 할 때는 그런 점 감안해서 네. 네.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진짜 첫 번째 화이트를 끝내도록 해야겠습니다.